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라는 거지.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한테는 헤어가 또 약간 뭐라 그래? 자신감의 원천 아니에요?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감의 원천을 집에 내려놓고 왔다 생각해봐. 아니 집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야. 집에 내려놓으면 학교 끝나고 가서 장착이라도 할 수 있지. 집에 내려놓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다 팔아버렸다. 없애버렸다고. 그냥 허이 겨울에 귀가 시렵고 이렇게. 그래버렸으면 자신감의 원천이 사라졌으니 내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건 당연히거니와. 근데 또 교복이 막 그런 색이어봐. 그 색도 색마다 달라요. 아시죠? 네, 초록색도 초록색 나름이에요. 근데 거기 초록색 어때요? 예쁜 초록색입니까? 탁한.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아래로 아주 그냥 자신감이란 자신감은 다 떠나보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공부하려고 딱 펜 잡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내 주제에 무슨 여자친구야. 닥치고 공부나 하자.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러면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나를 몰아넣자는 의지, 뭐 그런 의도인 건 거죠. 네. 그래도 뭐 잘 견디고 나오면은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학교만의 그런 프라이드. 누군가 야 나 여기 나왔어 이러면은 뭐 약간 오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프라이드. 또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민이가 간다고? 선생님 엄마한테 꼭 얘기해줄게. 보민이가 원한대요 어머니. 꼭 보내주세요. 그래도 돼? 엄마는 뿌듯하시겠다. 응? 엄마 뿌듯하시겠어. 얼마나 좋으실까? 만약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유신고를 간대. 그럼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와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왜요? 유신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그러면 와 얘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만약에 니네 저기 연우도 마찬가지고 유신 붙었어. 지원해서 붙었어. 그러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야 찬란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펼쳐봐야지 이런 생각 들겠어? 와 나 망했다. 이제부턴 닥치고 공부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유신고 붙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수여고. 수요는 세진 않잖아요. 아, 여고 어디 있니? 여고. 영신여고. 영신도 세진 않죠. 멀죠. 그 상당히 멀죠. 근데 영신은 범위도 많아요. 모의고사 2개씩 넣어줘요. 2회분씩 넣어줘요. 교과서 막 2-3개씩 주면서.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 오히려 좀 더 애들이 좀 빡센 학교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연우야, 영신에 지원해서 붙었어. 초록색인데 체크무늬인가? 초록색 체크죠. 초록색 체크인데 거기 학교를 등교하면 무다리가 된다라는 뭐 그런 전설이 있잖아. 그런 루머. 근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인 거 아시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 언덕을 올라서 무다리가 된 건 아니에요. 원래 무다리였던 애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소문이 생긴 거지. 네. 원래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언덕을 올리면 뭐 무다리가 돼서 나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학교야. 연우가 영국 딱 붙었어.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겠냐고요. 여고인데 망했다. 나는 그냥 책이나 쳐다보면서 공부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는 거. 아무튼 봄이는 저 유신을 가는 걸로. 유신을 가는 걸로.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네? 애써 안 어울린다고 밀어내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초록색을 입은 나의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나의 모습. 네, 교복도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춘추복. 그다음에 넥타이. 춘추복? 그러니까 그 체육복만 초록색 아니에요? 아니야. 하복이 확실히 초록색이고 저기 춘추복도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네. 대박이다. 하복이 그나마 초록색과 약간 흰색 같은 게 조금 섞여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 유신고 하교하는 시간에 한번 가서 봐요. 네, 가서 한번 봐요.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로. 자, 할게요. 잔뜩 겁주느라 재미있었네요. 네. 분사 구문이고요. 7번입니다. 두 개 가지고 해야지. 우리 혜원이가 지금 못 온 상황이라서 자 분석 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구문 하면서 as까지 같이 있네요. 네, 분석 구문 합시다. 분석 구문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 네. 그죠? 네. 두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쳐주면서 뭘 사용하는 거야? 관대. 예? 아니죠. 분석 구문이라니까요. 아니 네. 뭐예요? 제목을 봐야죠. 뭘 이용하자는 거예요? 분사요. 분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분사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이거야. 분사 두 종류 있죠? 네. 뭐 있어요? 현재 과거. 그렇죠. 현재 분사 있고요. 또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그거죠. have pp. 저 친구는 아직 지금 6과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왜요? 과거 완료 얘기하는 거예요? have pp? have. have pp는 현재 완료잖아. 아 분사 현재 분사. 네, 현재 분사예요. 봄이나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어? have ing. have ing. have는 왜 나온 거예요? 아 동원인. 그렇지. have는 왜 6과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7과요? 7과 넘어왔어요. 네. ing 형태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 예. 의미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다고. 현재 분사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어떨 때 쓰냐고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하려면 뭔 줄 알아야 돼? 능동 수동이요. 그래, 맞아요. 능동, 수동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럼 현재 분사가 의미하는 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능동이죠. 또 하나 더. 맞아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때문에 ing를 갖다 놓으니까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응? 과거 분사는 pp나 일이 쓰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능동의 반대. 수동. 그 다음 얘는 분명이요? 완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기본. 6과에서 넘어왔어? 기본. 얘네는 품사로 따지면 뭡니까? 형용사.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하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고? 명사 수식. 명사 수식이었다. 그죠? 네.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하고 우리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을 하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을 하려면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행위를 지속하는 거면 행위를 하는 거면 능동이 되겠고 그 주체가 그 동작을 받아야 되는 거면 수동을 쓰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알아야 되겠지? 맞아? 문장의 구성 적을게. 주어 나와요. 동사 나와요. 근데 하나씩 더 쓰고 싶어요. 뭐 필요해요? 봄이나.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하나씩 더 쓰고 싶어. 뭐예요? 두 문장 이어줘야죠. 그렇지. 접속사 필요해요.
문장이 바뀔 수도 있지.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럼 두 문장이니까 이렇게 바로 쳐볼게. 맞아요.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접속사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주절이라고 하죠. 뒤에 걸 뭐라고 해요? 부속절. 에? 부사절. 부사절. 아, 부사절 혹은 종속절. 종속. 왜냐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 여기에 딸려오는 거니까 종속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땐 종속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세대 때는 종속절이라는 거 잘 안 써. 그냥 부사절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영문과 갈 거예요. 이러면 아셔야겠지. 그럴 분 있어요? 없잖아. 그죠? 우리 아이들 다 영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네, 접속사부터 나오는 이 문장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고민아? 부속절. 종속절 또는 부사절. 부사절로 할게.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주절. 주절. 근데 부사절부터 먼저 나오면 이 목적어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품사가 명사잖아. 그지? 근데 명사는 주어 자리뿐만 아니라 목적어 자리도 들어가 보어 자리도 들어가지. 네. 전치사 뒤에도 들어가잖아 명사가. 맞아? 그럼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럴까 해서 부사절이 먼저 올 때는 친절하게 콤마를 찍어준다고. 그럼 콤마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면 주절이 먼저 올 때는 접속사 앞에서 나눠주고 부사절이 먼저 올 때는 콤마에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문장을 나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 두 문장을 갖다가 분사를 사용해서 뭘로 만들 거냐면 구로 만든다. 원래 이게 절이었거든. 그걸 구로 만든다. 그래서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제목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도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해볼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네. 글씨 너무 대충 써서 미안해.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주어 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어떻게 할까? 분사구문 어. 만드는 방법. 네. 눈 피하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여기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3명 다 돌아가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책을 보고 베끼겠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부사절 접속사 주어 생략. 네, 맞아요. 접속사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대? 보민아? 생략한대. 근데 우리 분사구문 배울 때 무조건 생략해야 됐나?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예. 생략 안 하면? 냅둬야죠. 네, 냅둬야죠.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 while을 쓸 건데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 혹은 반면에 이런 해석이라면 while을 내가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냅두면 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이 그냥 문맥이 그냥 잘 물 흐르듯이 잘 지나갈 수 있어. 그럼 굳이 또 필요할까? 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접속사는 얘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있으면 해석해주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말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나와 있어. 근데 잘 봐봐. 주절의 접속사가 낄 리가 있나? 아유.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접속사 생략했더니 두 번째 뭐 하래? 주어 생략. 주어 생략하래. 예. 근데 어디 주어를 생략할지 알아야 돼. 주절 거 생략하는 게 낫겠니? 부사절 거 생략하는 게 낫겠니? 부사절이죠. 부사절이지. 역을 생략하는 게 낫겠지. 부사절에 있는 걸 생략하는 게 낫겠지. 맞아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어떤 걸 삭제한다고? 부사절 주. 부사절 삭제한다고. 됐어요?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여기 거리두기 해야 된대. 우리 반에 지금 4명이 있는데 3명만 있어야 된대. 1명은 나가래. 그러면 경훈이가 나가는 게 맞겠니?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니? 선생님이죠. 그렇지? 안녕. 안녕. 내가 나간다, 경훈아. 네.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니? 아니. 그럼 경훈이가 수업을 해야 하잖아. 할 수 있어? 아니요. 네. 제가 아는데도 일부러 날 내보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만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부사절의 주어를 내보내야죠. 미안하지만 경훈이가 나가야죠. 물론 경훈이뿐만 아니에요. 보민이가 될 수도 있고 연우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난 메인이니까 난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주절인데 메인인데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메인을 없앱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만약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내가 딱 봤어. 근데 같지 않아. 달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생략을 못하죠. 생략을 못하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략을 해? 영어에서는 중복되는 게 싫으니까 같으면 생략을 하는 거야. 왜? 얘가 없어도 얘를 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얘는 다르면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려둬야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접속사도 부사절에 있는 건데 만약 없앴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얘 없앴어. 얘 없앴어. 접속사 없앴어. 부사절의 주어 얘랑 같아서 없앴어. 됐어? 그럼 뭐 남았어? 동사. 동사 남았잖아. 맞아?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와. 어디의 동사야? 주절의 동사야? 부사절의 동사야? 부사. 부사절의 동사. 부사절 동사에다가 뭐 붙이면 돼? 뭐 붙이면 돼? 인. 인이나? 투. 인이나? PP. PP 만들면 되지. 돼요? 네. 여기다가 부사절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과거분사면 PP로 만들어주면 되고. 근데 과거분사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PP가 문두에 나온다라기보다는 BPP인데 여기다가 ing를 붙이게 돼. 요렇게. 맞아? 근데 문두에 있는 being은 생략이 돼, 안 돼? 안 돼요. 돼. 왜? 문두에 맨 앞에 있는 being은 분사구문에서 생략이 돼. 그러면 얘가 생략돼서 안 보인다 생각해봐. 그럼 뭐부터 보여? PP요. P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과거 분사 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원래 주어도 있었는데 날아갔어. 동사 있었는데 지금 형용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 절이었는데 걔를 구로 만든 거라고. 됐어요? 분사를 사용해서 구로 만든 게 분사 구문이야. 괜찮아?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면 돼. 됐지? 순서를 알고 계시면 돼. 만약에 부정문의 경우, 그 밑에 보시면 부정문의 경우도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밑에 예문은 밑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현재 분사인데 부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 이 앞에다가 not 껴넣으면 된대. not이나 never 껴넣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 필기해 놓으시고.
네, 근데 3번 있잖아요. 네. 저 전제가 접속사하고 주어 다 생략이 됐을 때 ing이나 이디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접속사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주어가 살아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도 붙여야 돼요. 네, 그죠? 네,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접속사 살아있어. 주어 살아있어. 근데 이 뒤에 이렇게 ing 나와. 그러니까 ing 동사야? 동사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봐야지. 아, 분사구문인데 접속사 살아있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라서 살아있고 얘가 현재 분사 구구나. 근데 접속사 의미 때문에 살아있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라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ing니까 해석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pp면 해석 어떻게 하시면 돼? 무엇이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ing 보고 자꾸 동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경우나. what이 나왔잖아. I가 나왔잖아. doing. 이거 동사야? 아니요. 그럼 뭐 현재 분사야? 뭐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분명히 do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동사부터 보셔야 돼요. 동사를 보고 거기에 두 가지를 추가하는 거야. 첫째, 시제. 현재가 맞나? 보시고 틀리면은 과거야. 그럼 did로 고쳐. 3인칭 단수야? does로 고쳐. 근데 여기 I 나왔으니까 뭐 여지가 없죠. 두 번째는 수. I, 그러니까 단수잖아. 그러니까 do가 와야지. 과거형이면 did가 와야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doing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알았지? 분사구문 끝. 됐어? 밑에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1번에 보시면 표 있잖아요. 표는 접속사의 해석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접속사의 해석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 뜻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마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시간에 보시면 as soon as가 있죠? 그건 하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거 혹시 모르겠지만 혹시 뜻 모를 만한 아이들이 있을까봐 as soon as 그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나머지는 뭐 다 알 법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접속사 as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접속사 as. 접속사 as는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접속사로 쓰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얘기지? 전치사로 쓰면 뒤에 뭐 오면 돼? 네. 전치사로 쓰면 뒤에 뭐 오면 돼? as 뒤에? 명사 오면 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쓸게. 전치사로 as를 쓰면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명사? 로써. 그래서 얘네 해석할 때 뭐뭐? 로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게 밑에 어디냐면 참고에 있어요. 참고. 뭐뭐로써,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렇게 쓰거든요. 뭐뭐로써, 뭐뭐처럼. 아마 처럼이나 같은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전치사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쓸 때는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표 있죠. 시간을 나타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면 때문에가 되고요. 방식을 나타낼 때는 하다시피, 하는 대로 이게 다 as의 해석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전치사나 접속사나 접속사는 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해석에 따라서 잘 구분하셔도 되겠죠.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나머지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접속사를 쓸 때 어떤 해석이 나올지는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 이건 굳이 이렇게까지 꼭 외워야지 이렇게 보시기보단 전치사 해석만 잘 외우시면 나머지는 접속사를 분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치사 as는 상당히 쉬워요. 밑에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과제를 문법까지 드리면 되겠죠? 네. 그럼 백발백중 기준으로 127페이지까지가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오면 7과 단어랑 리슨 앤 스피크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시험 잘 봤어? 잘 봤어? 왜 본인 답이 없어? 잘 봤어? 경훈이도 본문 봤어? 됐습니다. 끝! 나머지 이제 하시면 돼요.